이머징 마켓 수요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많아요. 단지 어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장 캐펙스 이런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그렇게 만만하진 않고요. 저는 파는 게 맞다고 봐요.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3분기와 4분기 업종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하이투자증권에서 리서치 센터장으로 장기 집권을 하셨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자유의 몸이 되셔서 세미나를 다니시는데 센터장 하실 때와 지금 자유의 몸이 되신 이후로 변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뭐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투자 전략에만 오히려 좀 집중하는 거 있죠. 왜냐하면 각 그 섹터 애널리스트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책임감에선 좀 벗어났기 때문에 전략에만 좀 집중하고 있어요. 뷰가 조금 더 비관적으로 바뀌고 이런 경향은 없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이터론자입니다. 강세론도 아니고 약세론도 아니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투자자들한테 데이터의 변화를 정확히 전달하는 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장 집중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사실 이 경기선행지수와 유동성 그리고 물가와 고용 이 지표들을 통해서 3분기에 코스피는 이미 고점을 찍고 4분기에는 이제 약세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은 즉슨 3분기와 4분기에 이제 업종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사실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반도체부터 살펴볼게요. 반도체는 이제 3분기에 IT 성수기에 잠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시는 거죠. 그렇죠. 미국과 유럽 전반적인 선진국들의 재화 소비의 어떤 피크아웃, 그러니까 정점을 찍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은 기술주들 뭐 아시지만 금리 상승만 됐다 하면 또 기술주들이 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분기에 금리가 재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이렇게 아주 길 것 같진 않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죠. 핸드폰이랑 PC는 안 살 수 있어요. 하지만은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투자는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술주들이 4차 산업의 어떤 확장과 맞물려서 수혜를 보는 것들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매수로 접근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주가들이 꽤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 분명히 가을 지나면서 존재하니까 그것을 조심하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이 주가들은 사실 연초 대비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네.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거 아닌가. 사실은 2018년 전후로 해서는 말씀하신 어떤 그 서버 디램 그런 강력한 수요가 실적을 견인했고 또 주가를 견인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나 또 이머징 마켓 쪽의 어떤 수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다들 아시지만 뭐 인도 같은 데라든지 여전히 코로나 좀 많고, 그래서 이머징 마켓 수요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많아요. 단지 어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장 캐펙스 이런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그렇게 만만하진 않고요. 장기적으로는 일단 여전히 성장 국면에 있다. 4차 산업은 여전히 확장 중이다. 그거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단기적인 여러 가지 그 변수들 점검을 해보면 지금은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는 일시적인 어떤 상승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재화 소비의 피크아웃 이 부분이 저는 좀 계속 마음에 걸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화 소비는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서비스 수요는 늘어나고, 이 상황이 미국 상황인데 사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도 있잖아요. 중국에서 한국 제품을 많이 사주면 반도체 수요가 계속 있어주면 또 우리 기업들은 괜찮아질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훨씬 먼저 또 훨씬 더 강력하게 긴축을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PMI,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조업 관리 지수가 훨씬 더 먼저 꺾였고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간 상태죠.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먼저 조정을 받았던 나라니까 최근에 다시 반등은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의 긴축 기조가 바뀌었냐? 전혀 그렇지가 않고 긴축을 유지하는 상태라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유럽에 수출하는 것보다 비중 면에서는 중국이 훨씬 더 큽니다.
홍콩까지 합치면. 그렇지만 중국의 모멘텀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게 기대할 바는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3분기에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유망 업종으로 꼽아주신 게 세 가지인데 리오픈 분야, 에너지, 금융입니다. 리오픈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을 말하는 건가요? 한마디로 코로나 사라지면 코로나가 있었을 때 타격을 입었던 업종들을 전반적으로 지칭을 합니다. 뭐 항공이나 호텔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업종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재개가 되면 원유 수요가 늘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이런 게 늘어나면 원유 수요가 느니까 이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에너지 업종들 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업종들이 살아날 때 금리가 올라요. 왜냐하면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미국의 전체 고용의 무려 86%가 서비스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소비가 살아나면 고용 당연히 좋아지고, 미국 물가의 또 62%가 서비스 부분 물가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소비 살아나면 물가도 오르다 보니 금리가 자꾸 오르니까, 금리 오르면 일단은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은행주를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금융업종, 이게 사실은 뭐 지금 3분기가 어쩌다 그런 말씀보다는 2분기부터 이미 이런 업종들이 주도주로 나섰어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당분간은 계속 이어진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3분기에 금리 상승이 일어나고 4분기에는 이제 테이퍼링 일정 같은 게 발표된 이후에는 다시 하락 기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금융주를 바라봤을 때요, 금리 상승기에 수혜를 보는 게 금융주라면 연말쯤 돼서는 이걸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배당의 매력이 있으니까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이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파는 게 맞다고 봐요. 배당을 원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비중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다. 그렇게 보고, 또 배당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로 네.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소재 업종은 안 좋게 보시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뭐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지금까지의 환경이 좀 바뀐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원자재가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경기 측면에서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투기적 수요 부분에서는 달러 약세. 이 두 가지가 일단 중심축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가을을 지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경기 측면에서는 10월 달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정점을 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소 모두가 이제 원자재의 강세를 더 이상 지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니까 조금씩 이제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이 사실은 전 세계 원자재 최대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역할 내지는 입장 이런 게 중요한데, 중국이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을 억누르는 정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잘 나갔던 뭐 철강주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은 이제 가격 부담 또 상승 속도가 이제 정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아직까지는 좀 괜찮지만 가을부터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의 캐펙스 투자가 증가하면서 수혜를 보는 건설, 기계, 조선 이런 자본재들도 사실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조선주는 사실은 이제 뭐 기업의 캐펙스 투자라는 부분보다 사실은 원자재 사이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합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어떤 커머더티 사이클하고 그 궤적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논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떤 선가라든지 환복 사이클 이런 것들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조선 같은 경우 나쁘진 않다. 그렇게 보는데, 이게 기업들의 설비스 투자 사이클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원자재 수요가 느니까 그걸 운송해야 되는 배들이 많이 필요한 거다.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운임이 이제 원자재하고 연동해요. 근데 운임이 폭등을 하니까 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당연히 선가도 오르고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거죠. 4분기에는 방어주와 퀄리티 주식으로 약세장을 대응하라 이렇게 조언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을 말하는 건가요? 방어주는 전통적으로는 경기를 안 타는 업종을 이제 뜻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음식료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유틸리티 같은 업종들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이제 제약과 IT 소프트웨어도 방어주 쪽에 원래는 속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은 그런 전통적인 방어주보다는 훨씬 더 좀 변동성이 크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여튼 뭐 제약 바이오나 IT 소프트웨어도 좀 방어주 계열에 저는 속한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퀄리티 주식은 재무 건전성이 훌륭한 주식들이 한마디로 퀄리티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꺾이면 재무 건전성이 약한 기업에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앞서 이제 하반기에는 달러 강세를 예상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3분기까지는 뭐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4분기 이후에는 아무래도 미국 주식 시장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보다는 조금 더 수익이 좋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달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서비스 소비라는 것이 이제 재화 소비하고 놓고 보면은 훨씬 더 비중이 커요. 평균적으로 볼 때는 서비스 소비가 6, 재화 소비가 4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쪽 서비스 소비가 살아나니까 미국 내수가 이제 크게 좋아진다는 뜻이니까 미국 주식 시장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재화 소비가 약해지면 한국 주식시장은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하지만 미국 증시조차도 4분기에는 3분기보다는 조금 둔화되는 모양새로 간다고 그렇죠. 예상하시는 거죠. 그거를 좌우하는 것이 이제 금리 문제가 될 거예요. 미국 연준이 얼마큼 매파적으로 빨리 돌아서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미국 증시마저도 조금 약세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건 연준의 변수로 남아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3분기, 4분기 국내 업종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내일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